어, 그러면 제가 이제 장애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또 기대되는 것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주어지고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길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어, 대학원을 마친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사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겪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어, 과연 우리 장애인에게 장애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떤 어, 장벽이면 장벽, 어려우면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는 뭐 장애인들에게도 완전히 모든 사회의 어떤 길이 창구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제법 많은 기회들이 부여되고 있죠. 열려진 길이 있고요. 또 여전히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찾아가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 하지 말라는 게 참 좋아 보이는 것처럼 가지 말라는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보통 우리가 알려진 길이라고 하는 거, 또는 다른 장애인들도 저렇게 살더라, 그러니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지 하는 길이 알려진 길이겠죠. 또 쉬운 길은 선배나 스승이나 또는 사회에서 만난 어떤 분이 내가 볼 때 굉장히 성공한 분이 내가 너의 앞길을 돌봐주겠다,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길이 열려진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어, 암, 그런 일을 장애인도 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는 것들이 과연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석사를 마치고 딱 한 학기 한 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 저를 그 학교에 주선해 주신 분께서 너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기회가 됐던 거죠. 길이 열린 겁니다. 불어와 마지 않던 교수라는 로 가는 어떤 길이 열렸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정말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구나. 학교에 가니까 또 학생들이 저를 교수님이라 불러주더라고요. 시간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또 저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한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께서 저에게 우리가 책을 한 권 같이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또 주셨습니다. 더 감동했습니다. 더 큰 길이 열린 거죠. 감히 저는 꿈도 못 꿨던 전문 서적을 집필해 볼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에게는 자신과 함께 책 작업을 할 스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 동등한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대신해주는 스텝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매우 언짢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길을 너한테 열어줬는데 너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되겠냐?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한 챕터든 한 페이지든 내가 쓰고 어쨌든 내 지식을 담아서 책을 쓰는 것인데, 왜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아야 하고 누구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글을 써야 하나, 내가 전문 지식을 담아서 책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에게 열려준 이 길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교수가 되겠다는 꿈, 학자로서 성장하겠다는 그런 꿈, 그런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 꿈을 꾸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노력을 하는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내 길을 열어주기를 바랬구나. 좀 더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책 작업을 하지도 않기로 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강의도 그만뒀습니다. 정확하게는 강의 기회가 그 이후에는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좋은 길을 열어준 사람에게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그런 그 어린 후배 학생으로 후배로 비쳤나 봅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걸 원할 때 누군가가 대신 내 앞에 카펫을 깔아주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길을 내 스스로 더디더라도 길을 닦아가면서 가야겠다. 왜냐하면 제 목표니까요. 저밖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그 길을 열어줄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선배가, 부모가, 선생님이 또는 내가 힘이 있거나 나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길을 대신 닦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기회가 잠재적으로는 차단된 장애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의 목표는 남들이 간 길과 좀 다른 길을 가야지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서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를 자기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2년에 친구들하고 같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소프트웨어 벤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게다가 저희들은 장애인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니 모든 장애인용 소프트웨어는 무료 소프트웨어였고 정부나 대기업이 후원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만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 컴퓨터가 되게 좋았고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컴퓨터가 굉장히 기쁨을 많이 주는, 또 자기가 겪고 있는 장애를 많이 줄여주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스크린 리더라는 음성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줘야 되는 프로그램이죠. 당시에 2가지 정도의 그 스크린 리더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2가지 다 무료였습니다. 기능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크린 리더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함해서 저와 제 회사 창업을 같이 한 파트너들을 포함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스크린 리더였고 당시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드는 스크린 리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희는 국가의 예산을 받을 수도 없었고 든든한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털어서 회사를 만들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당연히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는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들도 불법 복제가 만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주 확실한 카피 프로텍션 기술을 적용해서 복사를 못하게 만들었죠. 다 좋은데 제품을 팔겠다고 공개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니네 제품을 사겠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2가지나 있고 다 무료인데. 그래도 저희는 믿었습니다. 제품이 좋다면 컴퓨터가 시각장애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과 이 기능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법 큰 돈을 내서 소프트웨어를 살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품을 출시했고 저희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동안 복지 서비스로 인식이 됐던 장애인용 보조기기, 특히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판매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특히 남에게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자신이 세상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곧잘 미래를 예견합니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내 전문 지식으로 봤을 때, 내 식견으로 봤을 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그런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내가 봤을 때 장애인은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왜? 내가 봤을 때. 하지만 그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분들의 세상입니다. 그 사람이 설령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장애를 갖고 있지 못하면 더욱이 장애인으로서의 나, 그 다음에 다른 개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죠. 물론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더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내 내면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내면의 목소리만이 나에게 정말 유리한 것, 나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은 2가지가 있습니다. 편함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죠. 이 목소리가 편함을 추구하는 목소리인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유리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목소리인지는 잘 귀를 기울여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제품을 출시하고 난 얼마 후에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대량의 제품을 구입을 할 테니 한번 들어와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찾아갔죠. 그랬더니 제품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얘기를 많이 들었다. 좀 설명을 들으니 더 지금 나와 있는 스크린리더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 이번에 우리가 몇천 명에게 그 제품을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급해야 되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고 예산도 정해져 있다. 그러니 당신네들이 정한 그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의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우리한테 제품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조금 제품이 팔리긴 했지만 여전히 누가 시각장애인들이 그 큰 돈을 내고 제품을 사겠냐. 이번에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하니 목돈을 버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제가 건방지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 훨씬 좋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자들 중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돈을 내고 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목돈을 바라보고
헐값에 우리 제품을 넘긴다면 비싼 돈을 주고 우리 제품을 먼저 구매해 준 사용자들에게 배신일 뿐만 아니라 제 자존심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만든 프로그램 CD를 다 한강에 내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헐값으로 판매할 수는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해 연말이 되기 전에 저희 회사는 그 정부 기관 분께서 제안한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당연히 시각장애인 한 명 한 명이 저희 제품이 좋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저희 제품을 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이 하는 일이 항상 아름답고 멋있게 포장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에게, 장애인 스스로에게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하는 일이 설령 비장애인이나 나보다 장애가 덜한 사람이 하는 일보다 좀 멋있어 보이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이니까요. 내 손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좀 더 세상에게 떳떳하게 나를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일반 사회에 장애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도 있고 경증 장애인 분들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저도 사실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저도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조언합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갖고 계신 선생님의 삶의 방식이고 설령 선생님과 내가 같은 장애를 겪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의 해답이 나의 해답이 될 수 없고 당신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을 참고했을 때 그게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잘 들립니다. 저분이 선배로서 또 나와 같은 장애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니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길로 가는 게 맞겠구나 라고 쉽게 편리하게 어떤 선택을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게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저렇게 사는 게 옳겠다, 장애인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아니면 좀 더 우리에게 다가와서 장애인을 가진 분이 나도 장애인이다. 당사자로서 내가 당신한테 얘기한다. 라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애라는 것은 개인마다 경험되는 것이 다르고 당연히 나타나는 형태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 왔을 때 설령 물론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되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고민하면서 해야지 주변에 나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고민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래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결코 나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세상은 그런 거야. 또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장애인은 원래 그런 걸 할 수 없어. 장애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어. 라는 얘기에 귀 기울이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 결과는 결코 나에게 유리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특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고 자신의 선택을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결국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항상 고민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떳떳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애, 자신의 현재 처한 위치, 특히 어려운 위치,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게 내 자신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설 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나 스스로에게 유리하고 주변에게 도움이 되고 설령 그 길이 어렵더라도 갈 만한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